안녕하세요, 아버님, 어머님. 삶의 나침판입니다. 오늘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우리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몸에 좋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그 채소가요,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 하고요.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어머님, 아버님 탓이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. 오랫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 상식들, 오늘 제대로 한번 바로잡아 보시죠. 채소가 독이 될 수도 있다뇨. 와,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. 그럼 먼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단 상식이 좀 깨졌던 그런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부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네네. 그게 192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북극 탐험가로 유명한 비랄머 스테펀슨이라는 분하고 그 동료가요, 1년 동안 고기하고 지방만 먹는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. 그때만 해도 다들 채소 없이 고기만 먹으면 뭐 괴혈병 같은 병에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. 아니, 1년 동안 고기만요? 그 채소나 뭐 밥 없이요? 어떻게 그 비타민C 같은 필수 영양소는 어떻게 얻었을까요? 정말 괜찮았나요, 건강이? 그게 놀랍게도요, 두 사람 다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. 스테펀슨 이분이 이전에 이누이트족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 식단을 잘 관찰했었는데요. 그분들은 바다 표범의 부신이나 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내장을 통해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. 실제로 그 동물 내장에는 비타민C가 꽤 들어있거든요. 아, 내장이요? 네. 그리고 또 스테펀슨이 강조했던 게 살코기만 먹으면 오히려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.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기 위주 식단에서도 영양 균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죠. 와, 고기만 먹고도 건강했다니 진짜 우리가 알던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. 그럼 이런 오해처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주시죠. 네, 바로 그 렉틴 이야기입니다. 몇 년 전에 어떤 의사가 쓴 책 때문에요, 콩이나 통곡물, 토마토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그게 염증과 비만의 주범이다, 이런 주장이 엄청 유행했었어요. 렉틴이 장 건강을 망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, 이런 이야기였죠. 잠깐만요. 콩이나 현미, 토마토 같은 거는 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? 뭐 글루텐처럼 피해야 하는 그런 성분이었던 건지 좀 혼란스럽네요. 네,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. 그 책이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요. 근데 사실은요, 그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. 렉틴이라는 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. 일부 렉틴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대부분은요, 물에 씻거나 익히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콩 같은 거 물에 불리고 푹 삶잖아요. 그 과정에서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조리하면 괜찮군요. 네, 그렇죠. 오히려 어떤 렉틴은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. 또 콩이나 통곡물 섭취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렉틴 걱정 때문에 몸에 좋은 채소를 피하시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럼 채소가 독이라는 건 정말 좀 과장된 이야기였군요. 아우, 정말 다행이네요. 근데요,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 탄수화물은 비만의 주범이다, 이런 인식 때문에 밥이나 빵을 그냥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실제로 방송인 신동훈 씨 사례도 있었죠. 라면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즐겨 먹다가 체중이 확 늘어서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저도 밥 먹고 나서 꼭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찾게 되는데 이게 그 탄수화물 중독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. 그럼 정말로 탄수화물을 아예 그냥 딱 끊어야 살이 빠지는 걸까요? 아, 그게 또 다른 오해입니다. 네,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요,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가져다 쓰기 시작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근육은 줄어들고 기운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아, 근육이 빠지는군요. 네, 그래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종류를 잘 고르는 것, 그리고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를 관리하는 겁니다. 사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특정 음식이라기보다는요, 내가 쓰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는 그 칼로리 과잉 상태 때문이거든요. 우리가 피자 한 조각 먹으면 그 칼로리 빼려면 1시간은 꼬박 걸어야 해요. 생각보다 엄청나죠? 헐.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건지,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, 먹는다면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, 아, 정말 어렵네요. 네, 맞습니다.
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오, 네. 좋습니다. 첫째는요. 거꾸로 식사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거꾸로 식사법이요? 그건 뭔가요? 네, 식사하실 때 순서를 좀 바꾸는 건데요. 채소, 그러니까 나물 같은 거 먼저 드시고요. 아, 나물 먼저. 네, 그 다음에 단백질, 뭐 고기나 생선, 계란 같은 걸 드시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, 그러니까 밥을 드시는 겁니다. 아, 순서를 그렇게 하는 거군요. 나물 먹고 고기 먹고 밥은 맨 나중에. 왜 이 순서가 중요한 건가요? 이게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요.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. 소화가 천천히 되는 거죠. 그럼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어요. 아하. 그리고 식사하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.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. 자, 둘째는요. 질 좋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. 질 좋은가요? 네,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흰쌀밥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요. 현미밥이나 잡곡밥, 통곡물빵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지방도 마찬가지예요. 삼겹살 기름이나 뭐 그런 포화지방보다는 올리브유, 등푸른 생선,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, 특히 오메가3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아, 탄수화물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종류를 잘 가려서 먹는 게 핵심이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뭔가요? 네, 마지막 3번째는요.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겁니다. 기초 대사량이요? 네, 우리 몸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에너지를 계속 쓰거든요. 이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누가 쓰냐면 바로 근육이 사용합니다. 와, 그럼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. 운동을 꼭 해야겠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근육량이 많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허벅지처럼 큰 근육을 단련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이라도 걷는 습관, 이것도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. 이야, 오늘 정말 채소와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도 확실히 풀고 또 거꾸로 식사법 같은 아주 실용적인 방법까지 배웠네요. 우리 아버님, 어머님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뭘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먹느냐, 이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식단 조절을 잘 해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.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80세 이후에 건강이 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부분도 정말 궁금한데요.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. 왜 많은 분들이 80세 이후에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지, 그 숨겨진 이유와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비결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다음 주 삶의 나침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